롯데자이언츠가 최근 두산 베어스와의 트레이드로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하며 유격수 뎁스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FA 계약으로 입단한 노진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며 방출설과 트레이드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노진혁은 2022년 시즌 종료 후 롯데와 4년 총액 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공격형 유격수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 두 시즌 동안 심각한 부진에 시달렸는데요. 특히 2024 시즌에는 타율 2할 1푼 7리, OPS 0.60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트레이드로 영입된 전민재가 내년 시즌 주요 유격수 후보로 떠오르며 그의 위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방출설과 트레이드설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진혁은 NC 다이노스 시절만 해도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롯데 이적 후 그의 경기력은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2023 시즌에는 옆구리 부상으로 결장이 잦아지며 113경기 타율 2할 5푼 7리 4홈런, OPS 0.724에 머물렀고 2024 시즌에는 더욱 부진한 73경기 타율 2할 1푼 7리 2홈런으로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죠. 그의 장점이었던 공격력마저 사라지면서 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는 FA 계약 당시 기대했던 활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새로 영입된 전민재는 올해 두산에서 유격수와 3루수로 활약하며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100경기에서 타율 2할 4푼 6리, 2홈런, 32타점, OPS 0.599를 기록하며 내야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죠. 특히 유격수로 64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롯데의 취약한 유격수 라인에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롯데는 현재 주전 유격수로 박승욱을 기용하고 있지만 그의 실책은 23개로 리그 최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민재가 롯데의 유격수 경쟁 구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노진혁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죠. 노진혁의 부진은 롯데 팬들에게도 깊은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데요. 그의 롯데 자이언츠 입단은 2022년 오프 시즌 롯데 구단의 최대 투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4년 50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은 롯데 팬들에게 유격수 문제 해결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타격 부진과 수비 불안은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50억 먹튀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구단의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노진혁이 롯데의 젊은 내야수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FA 계약으로 인해 롯데가 그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줬지만 그 과정에서 유망주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롯데 구단이 전민재 영입으로 내야진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노진혁의 처리가 팀 내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 전민재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산에서 그의 역할은 주로 백업 내야수였지만 롯데는 그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죠. 전민재는 유격수를 포함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의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 능력은 롯데가 내야진에 기대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민재의 성장은 롯데 내야진 재편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박승욱, 이호준, 한태양, 김세민과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그의 경험과 두산 시절 보여준 잠재력은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롯데 팬들은 전민재가 롤플레이어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의 활약이 팀의 내야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오랜 기간 동안 내야진의 약점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는 팀 내 야수 자원을 재배치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이호준, 한태양, 김세민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롯데의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호준은
2024 시즌에서 짧은 출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타율 3할 3푼 3리로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죠. 상무에서 전역한 한태양은 군 복무 이전에도 주목받는 유망주였고, 김세민 역시 뛰어난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내야 자원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는데요. 롯데는 이들이 성과를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진혁의 부진은 롯데 구단의 FA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는데요. 대규모 계약으로 데려온 노진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구단은 다른 FA 계약에서도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죠.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고 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롯데가 이제 즉시 전력보다는 내부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나 성장 중인 젊은 유망주들이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FA 자원보다는 내부 선수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노진혁의 부진이 이어지며 트레이드설과 방출설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야 백업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진혁은 더 이상 팀 내에서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젊은 유격수 이호준, 상무에서 복귀한 한태양, 김세민 등의 신예 자원들은 1군 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미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특히 노진혁의 자녀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FA 계약이 아직 2시즌 남아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그를 방출하기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팀에서도 경험 많은 내야수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의 최근 부진한 성적은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카드가 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노진혁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면 장타력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 계약 당시 롯데는 그의 홈런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최근 2시즌 동안 이 장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진혁은 내년 스프링 캠프에서 맹훈련을 통해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이나 주전 경쟁에서 밀리거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그는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김태형 감독은 유격수 자리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박승욱이 공격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팀의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민재의 영입은 롯데가 내야진을 재정비하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약 노진혁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롯데는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새로운 내야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죠. 전민재는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주전 경쟁에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박승욱과 노진혁 그리고 젊은 유망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롯데의 유격수 자리를 두고 한층 더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진혁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를 맞았는데요. FA 계약 당시의 기대감을 되살리고 50억 원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의 롯데 생활은 2025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죠. 과연 노진혁이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아니면 팀의 재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지, 그의 선택과 결과는 롯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